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일본 대표 메신저인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라인야후가 오는 7월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공동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매각 협상은 별개로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라인야후 사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이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라인야후 사태 전 국민 관심사로 지금 부상을 했어요. 네이버가 지분을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그제죠.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면서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뭔가 지분 매각 방향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전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라인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이 라인 메신저가 처음 일본에 진입한 게 동일본 대지진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 보급률도 낮았고 메신저에 대한 보급률도 낮았어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통신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라인을 쓰는 사람이 이거를 사용하면 인프라가 무너져도 사용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자 숫자가 9천만 명을 일본 내에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라인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누구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되냐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소프트뱅크에 있는 야후 재팬과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야후가 이제 포털 기업이고 우리는 이제 메신저 기업이어서. 그런데 이걸 합병할 당시에 이제 지분율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최대주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2023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네이버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거나 클라우드 쪽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행정 지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1차 행정 지도를 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지분 관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내를 했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네이버에 있는 지분을 1차 행정 지도 때 팔아라고 이미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팔아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차 행정 지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반성문을 냈는데 그때는 지분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언급이 없었다. 예, 우리 개인정보만 되게 다시 열심히 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가 2차 행정 지도를 또 내려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2차 행정 지도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치권으로서 이제 이게 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0대 50 공동 이제 최대 주주인데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바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주만 팔게 돼도 경영권을 잃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요걸 어떤 방송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틱톡 관련된 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틱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정부에서 행정 명령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국내의 이제 여론인 거고 아무래도 이게 최근 며칠 동안 정치권으로 이슈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요 기업과 기업 간의 일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국내 이제 기업이 이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휴일 동안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온 게 7월 1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하고 반성문 같은 걸 냈다 했잖아요. 2차 이제 행정지도 결과 내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안 담겠다. 얘기가 나온 거죠. 지분 매각을 안 담겠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도 괜찮다는 뭔가 답변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본 정부와의 그런 물밑 접촉이 있는 걸로서는 파악이 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7월 1일까지 내는 반성문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분 매각을 안 해도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7월 1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로서는 뭔가 지분 매각 관련된 거를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에는 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분 매각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진 그런데 이게 시간을 본 것도 왜 의미가 있냐면 라인 야후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 있는 라인 메신저만 그만하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라인 야후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아, 라인 야후만 빼고 나머지 동남아 사업권을 가져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아, 동남아 사업 관련. 뭐 동남아에 글로벌 진출하는 라인 야후에 있는 지배 구조가 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촉박한 시간으로 협상을 하다 보면 불리하게 협상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지분을 얼마에 매각을 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나 낼 것이냐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네이버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7월 1일까지라는 그 촉박한 시간이 소프트뱅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구원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네이버로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네이버의 속셈은 또는 전략은 지분을 파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일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어쨌든 파는 건데 좀 비싸게 팔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싸게 파는 게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어렵다. 예,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서 우리가 먼저 사고 싶어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 소프트뱅크는 중간에서 좀 가만히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팔아라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그 고지를 가져가기 어려운데 네이버 입장에서 사실 최선은 그냥 지금처럼 좀 시간을 끌면서 지분 매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그런 변수를 줄이는 일이긴 하죠. 네이버는 그러면 라인 야후를 사실 키웠잖아요. 네이버 저편을 통해서 오랫동안 키웠고 그 라인 야후를 플랫폼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생각을 쭉 해오고 있는데 뭔가 이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와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 성과를 그동안 거두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시장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성장이 높았는데 일본도 그러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본 내 시장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상도 있을 수도 있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 내에 있는 대형 메신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적 기회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셈법이 좀 꼬이게 된 거죠. 셈법이 꼬이면서 뭔가 차지해 팔려고 하는 협상이 진행되다가 정치권이 나서고 대통령실이 나서 국민들이 나서 우리 기업 뺏긴다, 일본에 뺏겨서 되느냐, 뭔가 이게 반일 감정으로 막 지금 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건 결국에 개인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가 그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경영권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그러니까 그 기관을 도려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을 이제 고치는 데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네이버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처하지만 7월 1일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뭔가 더 계속 협상이 될 텐데 가격은 어떻게 네이버의 지분을 파는 가격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송을 살펴봐도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라인야후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장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분을 단순 계산해서 지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심지어 그 지분이 한 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프리미엄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네이버가 라인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 만약에 경영권을 넘겼을 것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 야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뭐 예를 들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좀 더 많은 포션을 좀 중장기적으로 이익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협상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지분을 다 판다면 뭐 대략 뭐 시가총액 감안하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돼요? 단순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8조 원 규모입니다. 단순 시가총액으로? 맞습니다. 34%의 지분율이 약 한 8조 원 지금 시장 평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분을 다 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겠죠. 소프트뱅크가 과연 그런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네이버가 이렇게 쫓기면서 팔게 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맞습니다. 가격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을 평가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분 몇 %를 팔 거냐가 더 중요해요. 몇 퍼센트를 팔 거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거 팔기도 쉽지 않고 팔려고 할 경우는 또 이 국민의 정치권에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데 뭐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 플러스 직원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2,500명? 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분을 팔게 되면? 라인 야후에서 그러니까 일본 본사에서 사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뜬 건 뭐냐면 라인 플러스에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일본 본사에서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고용 승계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대로 만약에 팔게 되더라도 이제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아무래도 라인 쪽에서 그 본사를 가지고 있었던 네이버가 운영하는 것과 일본에서 운영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 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발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고용 승계를 한다 그러면 어느 기업을 인수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건데 확실하게 네이버 지분을 사겠다는 속셈이 있는 모양이죠. 고용 승계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그래 우리 지분 매각하는 건 협상 중이야라는 게 공론이었기 때문에 네. 라인 플러스 입장에서는 아 지분 팔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자, 이 네이버 사태가 이래 되니까 네이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금 네이버 주가에는 상당히 하방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때요? 맞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실 라인 야후 매각과 관련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 비싸게 주고 팔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우려감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사태가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도 사실 주가는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걸 좀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 원입니다. 분기 기준은 사상 최대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라인 사태를 차치하고 봤을 때는 빼고라도. 네이버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국내 광고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광고.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이제 수요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커머스 쪽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커머스. 최근에 중국 직구 플랫폼, 뭐 테무나 알리가 이제 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우려가 작용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쿠팡과 네이버 이 2강 체제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부분에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실상을 까고 보니까 생성형 AI가 생각보다 서비스 퀄리티도 우리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여기에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재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연초에 봤을 때는 광고 경기도 조금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커머스 쪽에서도 중국 직구 플랫폼이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더라라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 부담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지금 주가가 뭐 바닥을 좀 충분히 다졌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주가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주가는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라인 사태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만 잘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단기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익 있게 투자자분들도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고려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 협상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겠지만 지분을 팔고 나면 현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파는 게 네이버 주가에 좋을까요? 주가에는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글로벌 사업에 혹시 악영향을 더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네이버가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아니에요. 현금이 부족하진 않다. 왜냐하면 뭐 분기에 4,4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매각했을 때도 뭐 조 단위의 당연히 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금이 어떻게 보면 총알이 이제 장전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살 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살게.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기업들을 보면 많이 성장률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예. 그게 비단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들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현금이 생겼다고 해서 현금이 있다. 뭘 사야지 했을 때에 대한 이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네. 과연 어디다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 생성형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 뭐 알파벳, 뭐 메타 이런 기업들도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거기를 이제 따라잡을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상 많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우려하는 상황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이버 사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지금 네이버 지분 매각,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